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의 상태가 내가 되고 싶은 워너비가 있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어떤 이상형,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상태시거나 혹은 내 바로 나하고 가까이에 있는 어떤 인물의 존재가 나를 좀 자극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여러분은 뭔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되게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나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몸무게가 48kg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약간 자꾸 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혹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나하고 똑같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나보다 짧게 했는데 얘는 48kg이 너무 빨리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떤 굉장한 갈증 같은 것을 느끼실 수가 있대요. 나는 이게 너무 되고 싶다. 혹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돼서 나도 걔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뭔가 상당히 목말라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워너비가 되고 싶어서요. 어떤 이상, 기준점. 그것을 우리 여러분이 채우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목마른 상태. 그래서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의심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 되지? 혹은 나는 왜 걔처럼 못 되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까? 어떤 부러움과 질투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어떤 열등감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해요. 나는 왜 못 되는 걸까? 이런 느낌. 근데 우리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의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실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못됐지만 혹은 내가 누구누구처럼 못됐지만 어찌됐든 뭔가 못돼도 되게 꾸역꾸역해서 끌고 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이 과정을 견뎌오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참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그래도 우리 여러분이 포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꾸준하게 하루하루에 이렇게 노력을 끌어오셔가지고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여러분의 목표치를 한 7에서 80% 정도는 채우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은 아예 어떤 실패를 한 거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100%는 못 되더라도 48kg은 못 되더라도 한 52kg, 51kg 정도는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내가 근데 이 정도의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근데 이 성과가 되게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품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51kg까지 뺐다, 52kg까지 뺐다, 막 70kg에서 52kg까지 뺀 거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막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그렇게 어떤 나 자신을 좀 괴롭히면서 날 이렇게 끌고 왔었던 이 길에 대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타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여러분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래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뭔가 멘탈이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힘든 나의 마음을 정신을 붙잡고 이렇게 천천히 끌어오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마치 한 1000kg짜리 추 같은 것을 등에 매달고 어떤 산을 오르는 사람처럼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걸어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오뚜기처럼.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그 힘든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건데 내가 이렇게 만들고 창조해낸 이 결과물에 대해서 100% 만족을 못한다. 혹은 약간 좀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는 사람일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힘들게 만들어 온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평가를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겨우 이 정도로? 이 정도가 정말 다란 말인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대단한 거래요. 약간 그 김연아의 정신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분도 얼마나 그 연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견제 같은 거를 받고 그런 것들을 혼자서 고독하게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금메달을 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도 비슷한 상태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어떤 너무 대단한 것을 꿈꾼 사람이고 그것을 너무 많이 원했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만의 목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좀 되게 이상적이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목표를 위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다치고 넘어져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만족할 수 없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자신감이래요. 우리 여러분 뭔가 너무 자신감이 없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은 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 여러분이 지금껏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타인들이 우리 여러분의 그 역사를 모두 다 알게 된다면은 뭔가 깜짝 놀랄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은 멋진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카드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 여러분한테 되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자신감이래요. 내가 이따만큼 만들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해낸 사람이다. 이런 어떤 근자감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은 실패를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상만 쫓다가 뭔가 넘어져서 널브러지고 그렇게 뭔가 포기를 해버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도 어떤 멘붕을 겪었고 나와 내 이상형의 어떤 그 괴리 안에서 내가 얼마나 바보고 이렇게 자꾸 초라한 사람인지 그거를 너무 철저하게 느꼈었던 사람이고, 근데 그 괴리감에도 불구하고 멘붕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등감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내가 나를 잠식시키는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와 감정, 뭔가 질투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온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에 이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자신의 뭔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여전히 뭔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성과물은 정말 대단한 거고 장난이 아닌 거고, 스스로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작게 만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신은 대단한데 왜 그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지 않나요? 당신이 만든 것은 분명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대단한 결과물이 맞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나요? 왜 스스로를 자꾸 초라하게 만드나요?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수호천사가 우리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대단하니까 제발 자신감을 가져라. 여기에는 어떤 화려하게 보이는 이 여자처럼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빛나는 모습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대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어떤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사람이고 내가 나한테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카드에서 느낌이 우리 여러분이 부서져 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 부서진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여러분이 최소 2번 죽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해온 사람이었다. 나 이렇게 뭔가 짊어진 사람이었다. 어떤 짐들을 내가 어떤 거를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재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노가다를 해가지고 노동을 해가지고 맨몸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수험생? 뭔가 입시 재수 같은 것을, 공시 같은 것을 어떤 시험을 도전을 하셨는데 5번에서 막 7번, 최소 3번 이렇게 도전을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낙방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이 되게 뭔가 무리하게 이렇게 빚을, 레버리지를 다 일으켜가지고 어떤 코인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을 샀는데 되게 잘못된 곳에 베팅을 하셨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혹은 나 사업을 이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사업이 이렇게 다 망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혹은 나 진짜 열심히 이렇게 몸을 담았었던 직장인데 그 직장이 없어져 버린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이 최소 2번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서져 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 뭔가 진짜 몸과 정신과 육체가 삼위일체가 다 이렇게 산소조각 나버린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혼란에 빠져버린 느낌이 있어요. 열심히 했다, 실패했다, 나는 그래도 희망을 가졌다. 근데 희망을 가졌거든요. 근데 뭔가 또 실패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어떤 2번째 죽음, 2번째 실패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뭔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된 인간이든지 세상이 잘못된 거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잘못된 거든 세상이 잘못된 거든 어떤 것이든 나는 뭔가 그만 살고 싶다. 그만 도전하고 싶다. 다 던져버리고 싶다. 뭔가 다 잘못된 것처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 혹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어떤 이 되게 황량하고 척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여러분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한 방향 감각을 다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직장, 집, 부동산, 돈, 시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다 날려버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내 멘탈, 내 영혼이 이렇게 날아가 버린 듯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 내가 있는 곳이 지옥인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뭔가 모르겠는 상태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육체적인 체력과 우리 여러분의 정신력이 모두 이렇게 0으로 수렴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상태인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다 잃어버려서 이렇게 멘탈이 붕괴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한테 우리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여러분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어떤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었던 굉장히 대견하고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고, 우리 여러분한테 좋지 않은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굉장히 우리 여러분을 아프게 했었던 그런 나쁜 사건들이 찾아오기는 했었지만, 우리 여러분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어떤 체력이 모두 방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그런 상태래요. 그동안 너 정말 수고했어. 내가 너를 옆에서 지켜봤는데 너 진짜 대단하더라. 나는 수호 천사고 약간 하늘에 있는 존재고, 우리 여러분은 이렇게 땅을 걸어다니는 조그마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위에서 이렇게 봤는데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졌었던 그 모습이 나는 참 대견했어. 너 정말 대단하던데? 근데 너가 2번째 실패를 맞이했을 때 나의 가슴도 너무 아팠어. 내가 지금 너를 어떤 좋은 상태로 이끌어주고 싶고 너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거는 이번 네가 지금 어떤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왜냐면 넌 지금 방전된 상태거든. 이런 느낌으로 카드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멋있고 대견했대요. 실패를 하는 그 모습까지도. 그래서 나는 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너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도 네 옆에 있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 지금 네가 어떤 혼돈 속에 빠진 상태라서 네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새로운 계획, 새로운 공부, 새로운 일자리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여러분의 지친 영혼, 방전된 체력 같은 것을 먼저 채워주는 것이 급선무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에너지에 대한 리딩을 조금 더 파볼게요.
일단 우리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 상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어떤 나만의 세계에 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내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 고민,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속병을 끙끙 앓고 계신다라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어떤 우울증이 있으신 그런 상태이실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이 이렇게 고민에 억눌려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뭔가 육체적으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는 상태. 뭔가 나만의 세계에 틀어박히던 게 나한테 좀 어떤 도구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육체가 좀 굳어져 버린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뭔가 너무 좀 아파한다, 끙끙 앓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직 일어설 수 없어. 혹은 이 상처는, 이 실패는, 이 경험은 회복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그동안 너무 장렬한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휴식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맛있고 영양가 좋은 음식으로서 내 몸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걸 수도 있고, 약간 막 보양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여러분만의 힐링 방법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래요. 우리 여러분의 어떤 정신의 상처를 치유시켜주는 모든 방법들, 그게 식도락이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는 거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든지, 우리 여러분한테는 치유를 해주고 우리 여러분의 양기를 이렇게 막 북돋아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태이다. 당신한테는 당신을 낫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종류에는 여행을 가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여러분이 어떤 종교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한동안 어떤 종교 생활을 좀 심취함으로써, 열심히 함으로써 이렇게 마음을 푸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대요. 장거리 여행도 좋고 뭔가 국내 여행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호캉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뭔가 멀리 떠난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을 좀 잊어버릴 수 있는 장소로 떠나시는 게, 우리 여러분한테는 어떤 휴가 같은 것이 필요하대요. 우리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이렇게 말라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던가 에너지를 태워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상처를 낫게 해주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최악의 케이스들, 최악의 부정적인 상황들,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보내버리는 것들이 필요하대요. 그냥 정말 오직 쉬는 것, 내가 나를 좋은 음식으로 먹이고,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푹 잠을 자고, 혹은 늘 머무르던 곳에서 이렇게 떠나고, 혹은 종교에 이렇게 의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기대는 거, 체력을 재충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이번아, 너 지금 많이 아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거든. 나는 네가 뭘 하든 좋으니까 네 영혼이 얼른 다시 이렇게 나와서 네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대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 뭔가 정신도 아프고 육체도 아프고 이렇게 되게 정신이 없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느낌?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운 좋게 구급차가 나를 구해준 거예요. 마침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던 구급차가요. 근데 그 구급차가 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여러분이 두 번 다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무조건 지금 어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상태야. 하는 식으로 카드가 나와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는 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다.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꿈꿨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나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기다렸는데 혹은 원했는데 되게 좀 미련하게 기다리고 원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올 수가 없는 것을 기다렸다. 가질 수가 없는 것을 바랬다. 근데 우리 여러분이 기다리고 그 바라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들한테 우리 여러분의 고민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너는 현실적이지 않잖아 라는 이런 식의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는 왜 말이 안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 너는 왜 말이 안 되는 것을 바래?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이 좀 느껴져요. 우리 여러분은 내가 과거에 내 기억 무의식적 저기 저편에 두고 온 어떤 추억 혹은 기억이 있으셨대요. 근데 우리 여러분의 이렇게 과거 무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을 되게 강력하게 지배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두고 온 것이 우리 여러분한테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그런 존재, 과거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근데 내가 이런 어떤 미련의 지옥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나도 어떤 정신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과거 뒤편에 이렇게 놓고 두고 온 것이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내 뒤통수를 이렇게 매만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나는 네 과거인데 너는 어디가? 어디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야지. 너가 어디로 그렇게 자유롭게 가려고 하니? 너가 내일로, 너가 미래로 갈 수가 있을 것 같니? 나를 두고 나는 너의 과거인데 머물러 있어. 먼 데로 가지 마. 너의 좋은 미래로 밝은 태양의 길로 가지 마. 너는 여기서 못 나가. 네가 어떤 그 노력을 해도 나는 너의 과거인데 너는 나를 못 버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대요. 나는 바본가? 나는 모자란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이득 같은 것을, 계산 같은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우리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너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도 얼마든지 우리 여러분만의 어떤 좋은, 긍정적인, 밝은 운명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너가 잠시 어떤 늪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헤매느라고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 뿐이야. 우리 여러분도 너의 좋은 운명을 만들 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바보가 아니다. 너는 모자란 사람이 아니다. 너는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맞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래.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가 너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런 식으로 너한테 이런 셀프 폄하 같은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의 좋은 운명을 만들 수 있어. 다만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 뿐.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잃어버렸거나 굉장한 의심을 하고 계신 상태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 나는 항상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걸까?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밀어넣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 하지만 우리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우리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엄청 좋게 만들 수도 있어. 그게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래요. 근데 우리 여러분이 어떤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 방법을 잃어버린 것 뿐이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잃어버린 너의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나는 네가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 다시 또 너는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 여러분의 소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대요. 어떤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뿐이지 우리 여러분의 행복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너는 얼마든지 또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은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하고, 그리고 뭔가 본연의 내 자신의 모습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사람일 수가 있대요. 실은 우리 여러분의 진실의 모습, 우리 여러분의 어떤 진정한 내면의 자아 같은 경우에는 실은 굉장히 예술혼이 있는 사람, 그래서 뭔가 다 이렇게 부셔버리고 다시 이렇게 창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재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예술적인 재능이. 근데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현실에 안주를 하는 것을 나는 택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럼으로써 내가 이렇게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주를 한 듯한 느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택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내가 실은 되고 싶은 거는 화가였는데 나는 그냥 초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되기로 했어요. 이런 느낌도 있어요. 쟤는 저기서 가만히 있고 계속 그 일을 꾸준히 하면은 다른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왜냐면은 안정적이고 부족할 게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끼? 재능? 감각? 타고난 성향 같은 게 실은 나는 안주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여기 말고 외부 다른 세계를 원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혹은 이 세계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버리고 싶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있는 이 공간을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래. 혹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버리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이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여러분이 그래도 현실이 중요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그 머릿속에 이상과 계산으로서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혼 같은 것을 묻어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재능이 아니야. 내가 뭔가 재능이라던가 나의 감이라던가 나의 어떤 뜨거운 본능 같은 것을 쫓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이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신 상태처럼 느껴져요. 그거는 그 길을 가는 거는 불확실한 거잖아. 그 길을 내가 쫓게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꽤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것들을 다 이렇게 잃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안에 어떤 뜨거운 꿈? 뜨거운 욕망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다 버리고 싶은, 하지만 나는 이걸 감추고 묻고 없애야 해. 근데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이렇게 뭔가 누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같은 것을 감추려고는 하지만 실은 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나의 현실 말고 이 이상을 버리는 것이 실은 굉장히 잘 안 되는 그런 상태. 자꾸만 우리 여러분의 재능이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약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약간 그 미국 고등학교에서 초능력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초능력자는 실은 지구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능력이 너무 특별하고 대단한 능력이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의 삶을 선택을 하느라고 평범한 척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초능력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자꾸만 구해내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현재 우리 여러분의 어떤 현실 안에서도 실은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재능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회식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이 뭔가 너무 노래라던가 춤을 연예인 뺨치게 잘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 여러분의 직업은 미술 선생님인데 우리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 같은 거를 친구들한테 보여주거나
SNS에 전시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걸 뭔가 거액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감출 수가 없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면 주변에 이렇게 세상이 자꾸만 그 나의 튀어오르는 모습에 반응을 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재능과 세상이 서로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러분한테 아주 가끔씩 튀어오르는 어떤 특별한 재능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너무 흔하지 않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 재능을 더 보여줬으면 좋겠대요. 그림을 더 많이 그려줬으면 좋겠다. 춤하고 노래 같은 거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비범하다, 보통이 아니다. 저런 재능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약간 누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현실은 중요하잖아. 현실은 중요하잖아. 이런 느낌. 근데 우리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해주는 이야기는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혼이 굉장히 특별한 게 어때요? 너는 타고난 천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세상도 그거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약간 방황을 하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안정적인 곳에 박차고 나올 수 없다면 최소한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 그 재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살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느낌이 있어요. 너 특별한 거 맞거든? 너 천재 맞아. 너 타고난 거 맞거든. 그러니까 일단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그 재능에 대해서 인정을 하도록 해. 너는 평범한 사람들과 달라. 방황하지 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곳에서 나와 라는 식으로 수호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완성시켰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능력의 수준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졸업을 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뭔가 진급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다 배웠기 때문에 다 어떤 임무를 완수를 했기 때문에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한 단계를 마무리 지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초보가 아니야. 너는 이제 미숙한 그런 단계의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거기서 해야 될 일을 다 한 사람이니까 능력치를 얻었으니까 거기서 나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 그 단계에서 이제 네가 거기서 놀아야 될 레벨이 아니거든. 이제 너는 레벨 2로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 이제 어떤 견습생 혹은 그냥 학생 아니면 수습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나와서 딴 데로 가야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끝났어. 어떤 결말, 완성, 운명의 순간이 너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굉장한 이런 노력 그리고 마음고생, 스트레스, 공부, 연구, 수행, 외로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이렇게 여유를 찾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한 단계 껑충하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뭔가 능력적인 부분, 공부적인 부분에서요. 우리 여러분의 사회적인 스킬이 업그레이드가 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얻은 이 스킬에 대해서, 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나는 성장했기 때문에 굉장한 만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 나는 깨달음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더없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다 해치웠기 때문에, 다 공부했기 때문에,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야 되는 사람, 떠나야 되는 사람. 근데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밖으로 나가도 되는 걸까? 여기 말고 외부의 세계, 내가 이렇게 나가서 또 맞닥뜨려야 되는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낯설기 때문에 어떤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기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어떤 모험 같은 것을 또 해야만
어떤 것을 또 정복을 해야만, 어떤 것을 또 배우고 완성을 해야만 우리 여러분이 또 더 레벨 3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끊임없는 어떤 인생의 게임 같은 것이 스테이지별로 찾아올 건데, 언제까지 레벨 1에 초급자로 머물 생각이니 너는 이제 2로 가고 3으로 가고 4로 가고 5로 가가지고 99에 만렙 고수가 돼야 돼. 그래서 그 게임 안의 세계를 평정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은 그동안 상당히 성장을 잘 해온 사람이래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을 버리고 공포와 낯설음에 대한 불편함 같은 것도 모두 버리고 거기서 나와서 또 시작하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여기를 나와서 우리 이제 더 훨씬 더 낫고 발전한 모습의 너를 만들어보자 라는 식으로 우리 여러분의 소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손에 쥐고 계신 것이, 우리 여러분이 예전의 세계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가 있대요. 레벨 1을 마무리한 클리어한 너는 이제 스테이지 2가 필요해. 나와 함께 가자 5번아. 너와 내가 함께라면 스테이지 2 클리어도 충분히 가능해. 우린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한테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모험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